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푸드테크인데요. 음식을 뜻하는 푸드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며 미래 사업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푸드테크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소개합니다. 네, 먹을거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이제는 푸드테크라는 산업까지 생겼다는 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을 푸드테크 산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푸드테크 자체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가 자주 먹는 음식을 알아내서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ICT로 불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테크가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은 단연 최첨단의 기술이 보인다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선 이미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음식을 싣고 배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작은 로봇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행여나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은 금물입니다. 트렁크는 주문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로봇이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는 경우는 봤지만 직접 길을 다니며 배달을 한다니 정말 기술이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선 또 다른 푸드테크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박하연 아나운서 혹시 피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매장에서 먹는 피자와 배달해서 먹는 피자 중 어떤 피자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매장에서 먹는 피자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떤 음식이든 그럴 것 같습니다. 배달 피자는 이미 배달되는 동안 김이 식어서 오기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다소 눅눅하고 도우의 바삭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저도 당연히 배달 피자보다는 매장에서 먹는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선 어디에서나 바로 갓 구운 피자를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푸드 배달 트럭 때문입니다. 해당 주방에서 초벌구이한 피자를 배달 트럭으로 마저 굽게 되는데요. 정확히 도착하기 4분 전부터 로봇이 피자를 굽기 시작한다는데 3분 30초 동안 피자를 굽고 나머지 30초는 먹기 좋을 때까지 식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피자가 맛있는 순간에 고객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갓 구운 피자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니 얼른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 피자를 구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GPS 덕분입니다. 이 GPS가 도착 시간을 계산하면 로봇이 그에 맞춰 피자를 굽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2016년에 로봇 배달 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 2년 만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최근에는 푸드테크 사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소프트뱅크가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원의 금액을 이 로봇 피자에 투자하기로 해서 푸드테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과 음식이 만나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군요. 이른바 되는 사업, 유망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알려진 소프트뱅크가 투자했을 정도면 이 푸드테크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인지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새로운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알리바바도 푸드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삼시세끼를 어디에서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레스토랑 콰이마러스를 연 건데요. 매장의 크기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 연 것치고는 아주 작습니다. 약 30평 정도의 크기인데요. 하지만 월 평균 매출은 8,157만 원 정도로 매장 면적 대비 매출을 따져봤을 때 효율이 수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빠르게 먹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매장은 사무실이나 주택가 근처 위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음식과 간식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매장에서 QR코드만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즉석 조리해주는 음식의 경우 해당 지역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배달 어플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로 해당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로만 꾸려진다고 합니다.
네, 이곳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메뉴를 정하는군요. 무엇보다 인기를 끄는 메뉴들만 선별해 판매할 수 있으니 이 불필요한 메뉴에 동원되는 재료비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이 모두 표준화돼 있어 조리사가 따로 필요 없고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는데요. 그래서 콰이머러스 상하이 1호점은 단 3명의 직원이 일하지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재료와 인건비를 줄여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데요. 또 아일랜드의 경우엔 아예 남은 식재료를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남는 식재료를 신청하면 업체가 수거해서 이것으로 축제를 열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푸드테크를 통한 공유 경제가 이뤄져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인 절약뿐만 아니라 푸드테크를 통해서 이 환경 보호까지 이뤄지고 있다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위주로 푸드테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푸드테크의 발전을 위해선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아이디어에 비해 자금 지원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과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푸드테크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